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6,500여 대의 버스 중 겨우 470대만 운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노사 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이 파업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서울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혼란. 어제 저녁 퇴근 시간 서울 시내 지하철역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따라 역사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하철역으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평소보다 18%나 증가한 승객들로 인해 모든 열차 칸마다 긴 줄이 늘어섰죠. 반면 버스 환승센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대신 경기 지역 버스만이 간간히 정류장에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워서 버스 파업하는 걸 뒤늦게 알고 지하철을 타러 가야 되나 생각도 들고. 파업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시민들의 당혹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업 규모. 숫자로 보면 이 파업의 심각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서울 시내버스 총 6,500여 대. 파업으로 운행 중단. 오전 9시 기준 395개 노선 중 129개 노선에서만 운행. 실제 운행 버스는 470여 대. 전체의 겨우 6.8% 수준. 10대 중 1대도 운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죠. 갈등의 핵심 임금 문제. 이번 파업의 핵심은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급여가 늘어나게 됩니다.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기본급 인상률. 기본급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측의 입장. 김정환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조합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좋은 조건을 파업을 막기 위해서 제시를 했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노조가 거절하고 파업까지 간 사태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사측은 다른 지역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며 노조의 파업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노조의 반박. 하지만 노조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체불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를 마치 노동조합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이미 지급되었어야 할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는 것이죠. 복잡한 임금 구조. 버스 운전기사의 임금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실제 받는 급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해왔고 과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들이 최근에는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이 사실상 체불임금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재정 부담. 사측 입장에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재정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버스 회사들은 대부분 서울시의 준공영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적자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사측과 서울시 모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반면 노조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근무시간, 높은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2차 조정회의의 중요성. 오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파업의 장기화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파업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택시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교통 혼잡도 심해질 것입니다. 특히 버스에 의존하던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결국 핵심은 노사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비율을 조정한다거나 기본급 인상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거나 다른 복지 혜택으로 일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사태 어떻게 보셨나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사측의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만을 비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발이 묶인 상황이 길어질수록 모두에게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리는 2차 조정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